기아 타이거즈의 2026 시즌 불펜. 단순히 좋아졌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인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김범수, 홍건희를 데려왔고 조상우까지 잡으면서 불펜은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인데요. 누가 필승조로 남고 누가 밀려나느냐는 겁니다. 이름값으로 던질 수 있는 자리는 이제 없습니다. 좌완도 넘치고 우완도 넘치고 스윙맨까지 줄을 서 있는 상황이죠. 누군가는 7회에 서고 누군가는 2군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시즌 기아 불펜에서 어떤 선수들이 실제로 어디서 던지게 될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아 불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자리가 확정된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 선수들부터 지우고 나서 남은 자리를 놓고 경쟁을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워야 할 이름은 정혜영입니다. 불안하다는 말은 있어도 기아 마무리는 여전히 정혜영이죠. 구단도 감독도 이 자리를 흔들 생각이 없습니다. 2026 시즌에도 9회는 정혜영입니다. 이건 논쟁 대상 자체가 아니죠. 다음은 전상현입니다. 기아 불펜이 무너진 시즌에도 끝까지 필승조 역할을 해낸 몇 안 되는 투수인데요. 좌우 가리지 않고 쓸 수 있고 경험도 충분하죠. 7회든 8회든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나오는 투수. 전상현 역시 자리를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성영탁인데요. 2025 시즌 기아 불펜의 상징이 된 선수죠. 10라운드 지명, 신인 투수, 그런데 데뷔하자마자 필승조가 됐습니다. 17이닝 연속 무실점, 시즌 평균 자책점 1점대. 그것도 반짝이 아니라 시즌 내내 증명한 결과였죠. 물론 혹사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영탁을 필승조에서 빼는 선택을 할 이유는 없죠. 오히려 기아가 불펜을 대거 보강한 이유 중 하나가 성영탁을 보호하면서도 필승조로 쓰기 위해서라고 봐야 합니다. 정혜영, 전상현, 성영탁? 이 세 자리는 이미 확정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다음인데요. 김범수, 홍건희, 조상우. 이 선수들은 이 세 자리 아래에서 경쟁해야 하죠. 기아가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불펜을 보강한 방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름값이 아니라 역할을 보고 움직였는데요. 가장 먼저 김범수입니다. 기아는 그동안 좌완 불펜을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한 이닝을 맡길 수 있는 좌완은 부족했죠. 김범수는 원포인트로도 쓰고 필요하면 1이닝까지 맡길 수 있는 좌완입니다. 이준영, 최지민, 김기훈과 겹치지 않는 카드죠. 좌완을 쪼개서 쓰는 게 아니라 좌완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든 영입이었습니다. 다음은 홍건희인데요. 이 선택은 구위보다 경험을 산 계약입니다. 두산에서 마무리까지 맡아봤던 투수, 큰 경기에서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겪어본 선수죠. 정혜영이 흔들릴 때, 성영탁의 혹사 관리가 필요할 때 그 중간을 버텨줄 수 있는 카드가 바로 홍건희입니다. 필승조도 되고 필요하면 임시 마무리도 가능한 구조죠. 그리고 마지막이 조상우입니다. 지난 시즌만 보면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기아는 조상우의 전성기도 알고 바닥도 알고 있습니다. A등급이라는 부담 때문에 외부 이적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이미 트레이드로 값을 친 선수죠. 여기에 새 팀에서 다시 적응시키는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 기아는 조상우의 반등 가능성에 베팅했죠. 본인 역시 일본에서 개인 훈련을 할 만큼 절박한 상황입니다. 김범수는 좌완 필승 카드, 홍건희는 경험과 안정감, 조상우는 반등을 노린 고위험 고보상 자원입니다. 이 세 명을 동시에 데려오면서 기아는 좌완, 베테랑, 불펜 깊이라는 세 가지 약점을 한 번에 지웠죠. 이제 중요한 건 이 선수들이 어디에 쓰이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름이 아니라 자리로 봐야 하는데요. 기아 불펜은 크게 4구역으로 나뉩니다. 필승조, 좌완 라인, 스윙맨, 롱릴리프, 그리고 나머지 뎁스죠. 먼저 필승조입니다. 정혜영이 마무리, 전상현이 핵심 셋업, 성영탁이 상황 불문 필승 카드죠. 여기에 조상우가 합류합니다. 조상우는 예전처럼 무조건 앞에 세우는 투수는 아니지만 7회, 8회 멀티 옵션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죠. 성영탁을 혹사시키지 않기 위한 완충제 역할입니다. 홍건희 역시 이 구역에 포함될 전망인데요. 정혜영이 흔들릴 때, 임시 마무리, 연투 관리가 필요할 때 8회 카드로 투입될 수 있죠. 필승조 우완 투수만 놓고 봐도 최소 5명입니다. 이게 기아가 노린 그림이죠. 다음은 좌완 라인입니다. 새로 합류한 김범수가 중심인데요. 이준영은 여전히 원포인트 좌완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고 최지민은 시즌 초반 필승조 경쟁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받을 겁니다. 김기훈은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볼넷을 줄이면서 확실히 안정감을 보였죠. 여기에 곽두규가 복귀한다면 판이 달라집니다.
전반기는 어렵더라도 후반기에만 합류해도 좌완 필승 카드가 하나 더 생기죠. 김대윤은 좌완 사이드암으로 패전조나 특정 매치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좌완만 해도 선택지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모습이죠. 세 번째는 스윙맨과 롱릴리프입니다. 황동환은 선발 경쟁에서 밀리면 불펜에서 가장 먼저 쓰일 카드고, 이태양은 감독이 직접 언급한 스윙맨 자원이죠. 선발도 가능하고 긴 이닝도 맡길 수 있습니다. 김건국 역시 대체 선발과 롱릴리프 후보죠. 여기에는 한재승과 김시훈도 포함되는데요. 한재승은 구위는 확실하지만 제구가 변수이고, 김시훈은 구속 저하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리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윤중현, 김현수 같은 우완들은 패전조에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죠. 마지막이 뎁스와 미래 자원입니다. 김정엽은 1군에서 가능성을 잠깐 보여줬고, 장재혁은 퓨처스에서 평가가 좋습니다. 박찬호 보상선수, 홍민규는 포심의 힘과 커맨드가 강점이죠. 양수호는 아직 1군 등판은 없지만 최고 153km를 던지는 차세대 마무리 후보입니다. 스프링 캠프 명단에 포함된 만큼 이번 시즌은 경험을 쌓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죠. 2026년 신인 김현수는 기본적으로 선발 자원이지만 상황에 따라 불펜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도현, 김태형 역시 장기적으로 선발 육성 대상이지만 불펜으로 출전할 가능성도 있죠. 부상으로 빠진 유승철, 김사윤, 김민주, 상무 입대 예정인 이호민은 이번 시즌 전력 계산에서는 제외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기아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단순히 불펜을 보강한 게 아닌데요. 불펜 운용 철학 자체를 바꿨죠. 이전까지의 기아는 잘 던지는 몇 명에 의존하는 불펜이었고, 그 결과는 후반기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2026 시즌의 기아 불펜은 역할이 정해진 다수로 움직입니다. 마무리는 정혜영, 핵심 셋업은 전상현과 성영탁, 그 아래에서 조상우와 홍건희가 완충 역할을 합니다. 좌완은 김범수를 중심으로 여러 카드가 돌아가고, 스윙맨과 롱릴리프가 선발 부담을 덜어주죠. 이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불펜이 경기 결과를 결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펜이 나오는 순간 불안이 시작됐지만 이제는 오히려 상대가 조급해질 수 있죠. 오늘 막아도 내일 또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영탁 같은 핵심 자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인데요. 혹사가 줄어들면 시즌 끝까지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죠.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조상우의 반등 여부, 홍건희의 건강, 곽도규의 복귀 시점. 하지만 이건 없어서 생기는 걱정이 아니라 있어서 생기는 고민입니다. 기아는 이제 불펜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팀이 됐죠. 결론적으로 2026 시즌 기아 타이거즈는 선발이 조금 흔들려도 버틸 수 있고 리드만 잡으면 지킬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불펜이 시즌 내내 제 역할을 해준다면 기아가 다시 상위권 경쟁을 하는 그림은 결코 과장이 아니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이 불펜이 벌떼 야구가 아니라 우승을 지키는 불펜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인데요. 그 답은 시즌이 시작되면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